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에도 봤지? 우리 강의를 대표와서 원내대표였다, 최고였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소신있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이 얼마 안 됐습니다. 한 8년 됐는데 8년 동안 도와온 정치인 중에 정말 소신껏 자기만 하고 개인 욕심만 차리고 정직한 사람, 이 사람 한 사람 목소리 못 봤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좋아합니다. 김한길 대표 좋아해서 오늘 불렀는데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바꿔서. 그런데 이 양반 내가 좀 할 거예요. 오지 않습니까? 우리 김 대표를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 국회의원으로 나가주시오. 안녕하세요. 대천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한길이 왔는데 왜 혼자 왔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김한길이 왔으면 되겠지. 김한길이 안 와도 김한길이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둘이 오면 더 좋지. 사실 제가 오늘 다른데 유색하게 돼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서재관 선배님이 안 오면 죽인다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당원들과 우리 시민들이 김한길에게 표 많이 주셔서 그동안 몇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우리 정치도 좀 바뀌어야 한다. 정치 쇄신하고 새 정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욱이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도 내가 확실하게 민주당 바꿔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가 비켜주자. 문재인이 거침없이 민주당 정치 쇄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일 먼저 최고위원직을 내놨습니다. 잘했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의원 128명 모두가 국회의원의 정치적인 특권, 기득권 다 버리고 우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교수와 함께 확실하게 새정치, 정치 쇄신 반드시 해내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의 유권자 여러분, 저는 이 서재관 선배님께 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총선에서 서재관 선배님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셨지만 여전히 저는 많은 것을 묻고 또 서재관 선배님의 뜻에 따라서 제 정치 행보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만난 우리 선배들 가운데 가장 제가 믿고 따르는 분이 서재관 선배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되시지는 못했지만 이제 나흘 뒤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에 의해서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우리 서재관 선배님 그동안에 쌓은 경험과 경륜 가지고 나라 일에 크게 역할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선거가 나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길입니다. 김한길이 제천에 인사 올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흘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 제천의 미래, 그리고 우리들 자신과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하시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정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박근혜냐 문재인이냐 아직도 결정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번에는 아주 결정하기 쉽습니다. 특권층과 부자들, 재벌들 위한 대통령 원하신다면 기호 1번 찍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민의 대통령, 서울만 아니라 지방도 잘 살게 만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위해서 몸바쳐 일할 대통령 원하시면 정답은 2번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부자들과 재벌들은 놀고 먹어도 하루하루 살찌고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힘겨워지는 세상, 이제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부잣집 아이들은 비싼 과외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고, 지방의 서민들 아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기가 아주 어려운 세상, 이제는 좀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변화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청와대로 보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의 유권자 여러분, 5년 전에 이명박 씨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통령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5년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지난 5년 여러분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행복해지셨어요? 아니에요? 살림살이가 나아지셨나요? 여러분 속았지요? 온 국민이 속았습니다. 이번에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속을 때는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두 번 속을 때는 속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눈 부릅뜨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할 대통령이 될 건지 잘 따져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에 민생이 파탄났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많이 상처났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과 보수 정권들은 입만 열면 안보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안보에도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이 로켓을 쏴 올렸는데, 로켓을 쏴 올리는 날 그날까지 우리 이명박 정권과 우리 정보 당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휴전선 넘어와서 귀순하겠다는데 우리 쪽 군인을 만날 수가 없어서 우리 쪽 부대 초소에 찾아와서 노크해서 귀순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가 모두 7명 출마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군대 갔다 오신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맞아요. 대통령 하겠다고 7명 나왔는데 그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문제도 안 냈는데 그 1명이 누구겠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문재인만이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청와대로 보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군사정권, 보수정권들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야말로 제대로 안보를 지킬 사람이고 NLL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켜낼 후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해군 함정 7척을 초전 박살낸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군사정권입니까? 보수정권입니까? 1999년에 제1차 서해대전, 서해교전, 북한 군함 한 척이 완파돼서 가라앉았는데 지금도 건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군 함정 6척이 반파돼서 도망갔는데 북한의 해군 100여 명이 사상자를 낸 전투가 바로 1차 서해교전입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군을 우리 군이 초전 박살했단 말이에요. 6.25 이후에 북한군을 우리 군대가 박살낸 전투는 서해교전이 유일합니다. 어느 정부 때 했습니까? 바로 민주정부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부르짖던 김대중 정부에서 NLL을 확실하게 사수해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문재인 후보는 반드시 서해 북방 한계선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끌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기호 2번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경제 민주화 해내겠다, 재벌개혁 확실히 해내겠다, 대학 등록금 반으로 낮추겠다, 재벌들이 세운 백화점과 대형마트뿐 아니라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도 살리겠다, 서울만 발전하고 대도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 곳곳에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이렇게 공약하니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도 모두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공약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5년 전처럼 속아서는 안 되십니다. 재벌개혁하는 법 우리가 이미 국회에 내놨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으로 깎아주자는 반값 등록금법 우리가 국회에 내놨습니다. 골목 상권 살리는 법, 유통산업 발전법 우리가 이미 국회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법들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살리고 재래시장 살리고 대학 등록금 반으로 낮추고 재벌개혁 제대로 해낼 대통령 후보 기호 2번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십시오. 부탁 올립니다. 지구상에서 대학 등록금이 제일 비싼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구상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청년 자살률 세계 1등, 노인 자살률도 세계 1등.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분들이나 내일이 너무나 막막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젊은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가장거리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명박 정권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새누리당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의 유권자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끼리 텔레비전 토론하는 거 보셨죠? 일본 천황에게 충성 맹세하는 혈서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이 뭔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 타임이 표지에 박근혜 후보를 실었어요. 표지에 커다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독재자의 딸.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9살 때 군사 쿠데타로 청와대를 점령한 아버지 따라 청와대에 들어가서 궁궐에서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10월 유신 독재 시절에는 유신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청와대 안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서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겠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시장에서 콩나물 한번 사봤겠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추운 날 거리에 서서 떨어봤겠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걱정에 알바 뛰면서 고생해봤겠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전셋값 걱정에 잠 못 잔 밤이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늘어가는 가계부채 때문에 가슴 졸여본 적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저 혼자 울어봤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으니까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를 겁니다. 서민으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서민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박근혜 후보는 모릅니다. 문재인 후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서민의 아들입니다. 서민과 함께 뒹굴고 서민과 함께 웃고 울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몸바쳐 일할 대통령 후보,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 기호 2번 문재인을 청와대로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길입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2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한길입니다. 저 김한길은 10년 전에 문재인을 만나서 여러가지 일을 같이 해왔습니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같은 사람 참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이나 텔레비전 화면으로 봐도 아시겠지만 눈빛부터가 아주 선한 남자입니다. 언제나 올고준 사람입니다. 인정이 넘치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정직한 대통령, 국민 앞에 언제나 겸손한 대통령, 그런 대통령 우리도 한번 가져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문재인은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그런 나라 원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서울의 강남에 살든지 제천에 살든지 어느 한 사람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보살피는 나라, 그런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2번입니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십시오.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제천의 유권자 여러분, 이제 나흘 남았는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그야말로 초박빙의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5대5입니다. 정확하게 5대5입니다.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흘 뒤에 여러분이 꼭 투표소에 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정하게 됩니다.
다른 때 대통령 선거와는 다릅니다. 5년 전에 이명박 씨 대통령 될 때는 530만 표로 이명박 씨가 이겼지만 아마도 이번에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코 50만 표 차이 안 날 겁니다. 어쩌면 5만 표 차이로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박빙 싸움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고 새정치의 장을 여는데 우리 제천 유권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충청도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한민국 새정치의 장을 열어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제 나흘 뒤에 19일 날씨가 좀 춥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바쁘시더라도 이웃분들의 손잡고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기호 2번 문재인의 이름 옆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정치 쇄신의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김한길 최고위원들의 지지와 사랑이 좋습니다. 우리 자식 세력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 12월 10일 문재인에게 문재인 후보의 말씀을 보호하신 김한길 최고위원들께 공동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넓고 푸른 도시대의 정원을 구하고 힘찬 성내 생활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10일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고 무능한 이명박 대통령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오늘 10월 10일 정치개혁과 정권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출발점을 낼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 기호 2번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며 지지 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저 파명, 김혜기 파명파요. 아, 그 파요. 여긴 뭔 파요? 넷째.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한길 저한테 김한길 왔어. 자, 앉아봐.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해야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 김한길 최고위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한길 씨가 지켜주기 위해서 김한길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문재인 후보 구경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길 의원입니다. 공주로 오셨네? 안녕하세요. 홍기자 김한길 의원입니다. 2번부터 갑니다. 문제 2번. 대통령 후보는 2번입니다.